안녕하십니까. 경매 팩토리의 이현태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번 6월 19일 때 발표했던 그 대책보다 좀 더 강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전화 방안이라고 이런 제목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발표를 하고 나서 교육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들을 추려가지고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발표하면서 6.19 대책을 발표하고 어떤 추이로 이렇게 돌아갔는지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6.19 대책을 발표했을 때 분양권 전매 제한을 서울 지역에 걸었고, 그리고 LTV하고 DTI를 규제를 했죠. 그런데 크게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줄거나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가 어제로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에 더 보완해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8월 2일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주택 이상 보유자,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이 15년도 이전에 비해 가지고 16년도하고 17년도는 2배로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해도 잘 안 잡히니까 더 보완해서 강하게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시킨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지정으로 서울 전역에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기도 과천, 세종, 그리고 서울의 11개구하고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또 개선을 했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도 다시 올렸고요. 그리고 양도세 강화를 하는 데서 다주택자한테 중과세를 더 때린다는 얘기, 그리고 분양권도 양도세율을 인상을 한다는 거, 그리고 비과세 실거주자 요건을 더 강화한다는 거, 그리고 LTV하고 DTI하고 6월 19일 때 발표했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규제가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서민들한테는 공공택지를 확보를 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을 하고 수도권에는 연간 10만호,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걸 공급해서 5만호를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약 제도도 다시 개편을 해서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도 더 확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지방 전매 제한도 도입을 할 거라는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올라왔는 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주택 소유자들한테는 기존에 있던 세율보다 10% 정도 더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20%를 양도세를 중과세 더 매긴다고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쪽에 제외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준 시가가 1억 이하의 주택한테는 중과세를 제외시키고, 지방의 3억 이하의 주택한테도 중과세를 제외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을 일정 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한테는 중과세 매기는 걸 제외한다고,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주택한테도 중과세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 사원용으로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서도 중과세를 제외시키고, 그리고 근무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원 문제, 치료 문제 때문에 3년 내에 파는 경우에도 중과세는 안 매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결혼일 또는 학과일,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주택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하고 구색청이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에 사용되는 주택한테도 중과세를 제외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새 집을 산 후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도 이렇게 중과세 적용하는 데서 제외를 시켜준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되는 이 주택에는 현재 양도세율이 6에서 40%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2주택자들한테는 10% 정도 더 가산을 하고요. 3주택자들한테는 20%를 더 가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오래 보유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죠. 그게 지금은 10에서 한 30% 정도 다주택자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그것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을 할 테니까 내년에 있는 3월 31일 때까지는 본인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팔아라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2년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유를 하는 게 아니고 거주도 같이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즘 유행하는 갭 투자 있죠. 이 갭 투자를 미연에 방지시키려고 이 갭 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그쪽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갭 투자를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갭 투자는 전세를 놓고 갭을 보고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과세 적용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분양권을 한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6에서 한 40% 정도 과세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보유 기간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50% 정도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적용 시기도 내년 1월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은 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일시적인 주택 해서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준 주택을 팔았을 때는 중과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시켜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기존에 주택을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샀을 때 1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집을 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주택을 3년 정도 보유해가지고 팔았을 때는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준다고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투기 과열지구로 해서 서울에는 전 지역 25개구를 다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 세종시도 투기 과열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송동, 그리고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이렇게 11개구가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버렸고요. 그리고 세종시도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에는 전 지역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과천하고 성남하고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이심도시, 그리고 부산에도 7개구가 들어가고요. 세종시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6월 19일 때 발표했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대출이 이제 문제인데 그 6월 19일 때 LTV하고 DTI를 규제를 이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2주 후부터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또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는 게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대출 승인 부분이 적용되는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감독 규정 개정안까지 한 최소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교육생이 6.19 대책이 이제 발표하면서 서울 지역에 빌라를 받으신 교육생이 있는데 대출을 내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입찰 받기 전에 미리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고 낙찰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출도 똑같습니다.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이제 대출을 승인받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고부터 그때 대출을 받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든 일단은 적용되는 LTV하고 DTI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물건들을 취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분양권을 받으신 분들은 뭐 여기에 적용이 안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분양 청약을 받으실 분들은 중도금 이거 대출이 강화되니까 이 LTV하고 DTI 규제가 본인한테 얼만큼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본인 돈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꼭 확인하고 청약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남편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와이프로 해서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세대당 한 건으로 이렇게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현찰이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부동산을 취급하시는데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이걸 보시면은 투기과열 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이 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 지구 내에 정비사업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재당첨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동안 여기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조합원의 분양권도 전매를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국회 이제 법이 통과를 돼야 되는
되는데 여기 정부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법을 개정해가지고 통과를 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통과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통과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이 일반 분양을 받을 때는 5년간은 일반 분양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거보다 이제 더 해가지고 일반 분양뿐만 아니고 이 조합원 분양권도 자기 세대원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분양권을 받았다. 그러면 5년 동안은 그 투기 과열 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일반 분양권이나 조합원 분양권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제 취소를 시킨다는 거죠.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 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를 이제 사려고 하면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지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역에 3억 이상 주택을 거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기재해가지고 시, 군, 군청 이런 데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시, 군, 군청에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통보를 하고요.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의심을 받을 때는 세무서나 거기에서 또 조사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못하면은 주택을 사는데 되게 꺼려지겠죠. 이런 내용도 이제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투기과열 지구 안에서 청약을 한다면은 이 1순위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점제도 때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해 가지고 개정되면은 9월 중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은 청약통장 가입해가지고 수도권은 한 1년, 지방은 한 6개월 정도 경과되면은 납입 해소하고 지금 기준을 충족하면은 무조건 1순위 자격을 획득을 했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1순위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 청약통장을 가입해가지고 2년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납입 해서도 24일 이상 납입을 해야지 1순위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는 이 가점 적용도 예전보다 더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또 적혀 있네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앞으로 이제 혜택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 중이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취득세 부분에서는 60제곱미터 미만에는 취득세를 면제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분양을 받았을 때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분양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내가 구입한다 6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면제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신규 분양을 받아가지고 6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규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자를 낸다 하면은 공공은 8년이고요. 일반 그 임대사업자는 4년 정도 보유를 해야지 이 취득세를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채 이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공공은 전용인도 40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면제를 해주고요. 전용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였을 때는 75%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면은 50% 정도 감면을 해준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일반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을 해주고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감면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맹 임대 기간이 중공공은 8년이고 일반은 4년입니다. 소득세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감면율을 보시면은 3채 이상은 중공공은 75% 감면을 해주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감면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대 기간은 맹 똑같이 중공공이 8년, 일반이 4년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중공공 임대주택에서는 양도세는 100% 정도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임대를 했을 때는 100% 정도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확대를 해준다고 하는데 한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서는 연 2% 정도 추가로 공제를 적용해주고요. 중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 50% 정도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에는 70% 정도 공제를 해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로 이제 면제를 해주고요. 종합부동산은 비과세로 이렇게 혜택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당신이 만약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집을 4월 1일 전에 당신이 팔든지 아니면은 임대 사업자를 내서 임대를 준공공으로 8년을 하든 4년을 하든 임대 사업자를 내서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 종용을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급해서 뭐 사고 팔고도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를 주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에 경매를 이렇게 하지만 분양권도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나 분양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패턴은 실거주자들은 집을 사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만 부동산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 집을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를 하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살 사람들만 이 분양권에 들어가라.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이렇게 중과를 시킬 테니까 그 전에 집을 다 내놓고 팔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도 이렇게 했는 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고 규제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몸을 움츠리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취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핵심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올리는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겠습니다. 경매 팩토리의 이현태였습니다.